그러면 강사님 소개가 있겠습니다. 어쩌다 특강교실에 작년부터 너무 모시고 싶은 교수님이셨는데 오늘 이렇게 모시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오늘 강의해 주실 권택한 교수님이십니다. 과거 경력은 너무 많아서 생략하겠습니다. 현재 대구교육대학교 교수, 맨발학교 교장, 행복인성교육연구소 소장, 대한체육회 문화환경교육위원회 위원, 에이펙 국제교육협력원 이사, 한국장애인 평생교육복지학회 이사이십니다. 그리고 저서로는 맨발교실, 맨발일기, 본고지신교육, 맨발학교, 쌀이꽃 앞에서 연두빛 그리움, 특수교육공학 등 다수가 있습니다. 오늘 강의는 뇌교육과 영재교육이라는 주제로 첫째, 공부는 누가 잘하는가? 둘째, 움직임과 뇌감각. 세 번째, 친환경 움직임과 굿 브레인 순서로 해주시겠습니다. 그러면 어렵게 모신 우리 권택관 교수님을 화면 앞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음소거 해제하시고 정말 많은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수님. 권택관입니다. 뇌교육과 뇌와 발과 우리 자연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런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우선 잠깐만요. 공부는 누가 잘하는가 이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공부는 누가 잘합니까? IQ가 높으면 공부를 잘하게 될까요? 그래서 서울대 아이들의 IQ를 연구했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안 높더라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또 교육학자들과 심리학자들이 연구를 했습니다. 그럼 공부는 그럼 IQ가 높은데 공부가 안 되는 애들이 있다는 것도 알았어요. 그래서 공부는 누가 잘하지 이 연구를 오랜 시간 동안 하고 드디어 밝혀냈습니다. 공부 잘하는 아이들 누구나 가지고 있는 공통점 한 가지. IQ는 아니에요. IQ는 높은 애가 공부를 잘할 수도 있고 IQ가 보통인데 공부를 잘할 수도 있고 IQ가 높은데 공부가 안 되는 애들도 있는데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 누구나 이 한 가지를 가지고 있다. 이 말. 이게 뇌교육과 관련이 있어요. 맞춰보세요.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 누구나 가지고 있는 한 가지. 그건 뭐냐? 나는 끈기도 맞아요. 끈기인데 그것부터 중요한 것은 나는 공부를 잘한다는 신념을 가진 아이가 공부를 잘한다. 근데 그 신념은 어떻게 형성되느냐 이건 이제 뇌의 문제죠.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오프라인으로 만났다면 이제 여러 가지 질문을 할 겁니다. 그럼 앞에 앉아 계신 분도 계시고 뒤에 있는 분도 계시겠죠. 공부 잘하는 사람이 앞에 앉을까요? 앞에 앉으면 공부를 잘하게 될까요? 예. 우리는 공부 잘하는 사람이 앞에 앉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앞에 앉으면 공부를 잘하더라. 그래서 앞에 앉으면 공부를 잘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제가 방금 이 말씀을 드리니까 몇 분이 고개를 끄덕끄덕 하셨어요. 다 하지는 않았어요. 몇 분이 고개를 끄덕끄덕 하셨어요. 알아서 끄덕일까요? 끄덕이면 알게 될까요? 알아서 끄덕이는 게 아니고 끄덕이면 알게 되더라. 그래서 앞에 앉아서 끄덕이는 거 하나만 잘해도 그 아이는 공부를 잘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 왜? 나는 공부를 잘한다는 신념을 가질 확률이 굉장히 높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을 제가 오늘 듣기에 뇌교육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고 들었어요. 여러분, 뇌교육이 뭐가 뇌교육이죠? 그럼 뇌과학은 뭐죠? 이거부터 여러분들이 개념 정리를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오늘 아침에 눈을 떠서 직장에 갔다가 오할 때 차를 다 운전해서 갔다 왔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본넷을 열어서 그 구조를 다 알고 운전합니까? 이것은 엔진이다. 이것은 뭐 저도 몰라요. 그러나 운전을 잘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뇌를 쓰는데 이 뇌 안에 뚜껑을 열면은 두개골을 열면은 이거는 편도다, 해마다 이건 여러분들이 다 뭔지를 다 알아요. 그 수술할 수 있어요. 그래서 뇌과학은
이 안에 있는 구조를 이해하고 과학적으로 연결 관계를 이해하고 이런 것을 이해하는 사람들은 또 공부하고 연구하는 사람들은 뇌과학자에 뭐가 있는지 몰라도 여러분들은 뇌를 쓸 수 있어요. 차 본넷을 열어서 여러분들이 그 안에 구조를 몰라도 운전할 수 있는 것 같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뇌과학을 잘 알면서 뇌교육을 잘하는 사람도 있고 뇌과학은 다소 뇌과학에 대한 이론은 잘 몰라도 자기 뇌를 잘 쓰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뇌과학자이면서 뇌교육자가 될 수 있기도 하고 뇌과학은 조금 알지만 자기 뇌를 잘 쓰는 사람은 얼마든지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은 제가 뇌교육 쪽으로 이야기 좀 하려고 합니다. 뇌과학 쪽보다는. 여러분 가수 이적에 대해서 알죠? 이적. 가수 이적이 무슨 대학을 나왔습니까? 서울대 나왔죠. 오늘 핵심이 서울대가 아니에요. 핵심을 잘 알아들어야 돼요. 이적 형제 3명 모두 서울대를 나왔어요. 그런데 이적 엄마가 쓴 책을 보세요. 나는 국영수 학원 한번 보낸 적이 없다. 그래 돼 있어요. 아니 우리는 국영수 학원을 그렇게 보내는데도 은미채 학원 국영수를 그렇게 보내도 인서울 하기도 바쁜데 이적 어머니는 나는 3명 다 국영수는 보낸 적이 없다. 은미채는 내가 학원을 보냈다. 그 대신에 나는 우리 애들 3명이 학교에 가기 전에 한 가지는 명심시켜 학교에 보냈다. 그러니까 이정 어머니는 뇌과학은 모르지만 뇌교육을 굉장히 잘 이해하는 사람. 그러니까 그것이 뇌교육이라는 용어로는 정립이 안 됐지만 뇌를 잘 아는 사람이다. 그 활용을 잘 하는 거예요. 얘들아 학교에 가면 선생님이 계신다. 선생님이 설명할 때 너희들은 선생님 눈을 정확하게 쳐다보고 항상 고개를 끄덕여라. 그러면 선생님은 너의 편이 될 것이다. 이 말만 명심시켜서 학교에 탁 보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 지금 강의를 하고 있어요. 제가 누구 보고 강의하는지 아세요? 끄덕이는 사람 보고 강의합니다. 제가.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이들이 20명, 30명 앉아 있는데 아무도 끄덕이지 않을 때 혼자 어떤 아이가 끄덕이는 아이가 있어요. 그러면요, 사실은 20명이 있든 50명이 있든 사실은 이적과 선생님 둘이 하는 거예요. 공부는. 이적이 끄덕이면은 선생님이 진도를 나가고 이적이 고개를 갸우뚱하면 또 설명해주고 이적이 끄덕이면은 진도 나가고 이적이 가뚱하면 또 설명해주고 우리 알면 알랑말랑 내가 알랑말랑 할 때 확실하게 알고 넘어가면 나의 뇌에 저장이 되는데 알랑말랑 할 때 모르고 지나가면 그건 저장이 안 돼요.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정은 알랑말랑 하는 게 없어요. 모를 것 같으면 싹 이렇게 흔들면 선생님 또 설명해줘요. 왜? 아무도 끄덕이지 않는데 혼자 이렇게 갸우뚱하면 제가 모르면 딴 애도 모른다고 선생님은 생각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교육적 공명이라고 합니다. 교육적 공명. 벌써 이적과 이적 선생님은 공명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앞에 앉아서 끄덕이는 거 하나만 잘해도 걔는 공부를 잘할 확률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학교 다닐 때 이렇게 문제를 풀고 있어요. 선생님이 옆에 탁 와서 지켜봐줘요. 그러면 선생님은 항상 내 곁에 와서 내가 문제 푸는 것을 보고 가. 나는 선생님한테 인정받고 있어. 나는 공부를 잘한 아이야. 이 신념이 형성된다. 이 말. 몰래 카메라를 교실에 설치하고 실험을 했어요. 선생님들은 과연 누구에게 가보는가? 자, 인수분해 풀어봐. 선생님 설명하고. 원주율 풀어봐. 수학 문제를 다 이렇게 가르쳐놓고 풀어봐 하잖아요. 그럼 선생님이 창밖만 쳐다보는 선생님은 없다. 이 말. 그때 그 선생님은 도대체 누구한테 가느냐 이 말이에요. 몰래 카메라로 실험했어요. 누구한테 가는지 아세요? 끄덕였던 아이에게 가보더라는 겁니다. 무의식적으로. 내가 이렇게 문제 풀고 있으면 선생님 내 옆에 와요. 선생님 항상 나한테 온다는 걸 난 알아. 그러면 여러분들 정신을 바짝 차려서
설명을 들어야 될까요? 설렁설렁 들어야 될까요? 공부는 IQ로 하는 게 아니다. 그 말. 물론 우리 사회 천재는 있어요. 그거는 어쩔 수 없어요. 그건 신의 영역이에요. 한 10,000명 중에 1명 나와요. 그거는 우리 영역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교육을 통해서 얼마든지 창제는 만들 수 있다. 창의적 재능을 가진 아이는 만들 수 있다. 이 말.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는 절대로 IQ로 하는 게 아니다. 이게 뇌 교육의 기본 개념입니다. 물론 IQ가 조금 높으면 유래는 하나, 그러나 나는 공부를 잘한다는 신념을 가진 아이는 공부를 잘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 그 신념은 어떻게 형성되느냐? 앞에 앉아서 고개만 탁 끄덕이기만 잘해도 그 신념을 가질 확률이 높다. 자, 지금부터는 제 경험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원래 이제 36년 됐습니다. 교육자로 산 지가. 지금은 대구 교대 교수로 있고, 그전에는 제가 교육부에서 한 13년 있었습니다. 교육부에서 장학사, 장학관, 정책과장으로 한 13년 있었어요. 그전에는 저도 교사를 13년 했어요. 총 36년 했죠. 3월 1일 되면 37년 차로 들어가. 제가 이제 한 36년 전에 시골 오지에 경북 북부지방에 굉장히 오지 면소재지 학교 교사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우리 학교에 이적집처럼 애 3명을 모두 서울대 보낸 선생님이 계셨어요. 난리가 났어요, 학교에서. 이때쯤 됐을 거예요. 난리가 났어요. 거기는 보낼 학원도 없어요. 선생님, 도대체 선생님은 어떻게 해서 애들을 1명도 아니고 2명도 아니고 3명을 모두 서울대에 다 보냈습니까? 그 선생님이 나는 12년 신경 쓸 것을 1학년 1학기 때 신경 다 썼다. 이러는 거예요. 1학년 1학기 때 뭘 했는데요? 나는 우리 애가 큰아들을 제 이름으로 하겠습니다. 큰아들 태권이가 학교에 딱 들어갔을 때 담임 선생님을 찾아갔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태권이 아버지입니다. 태권이 아버지 어떤 일이세요? 선생님, 우리 아들 태권이에게 제가 소원이 하나 있는데 이 소원은 1학년 선생님만 해결할 수 있다. 선생님, 제 소원 하나 들어주십시오. 이랬다는 거예요. 제가 듣기를 36년 전에 들었어요. 그러면은 이 선생님은 자기 애를 첫째, 둘째, 셋째 다 이렇게 했으니까 지금 4, 5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그 선생님 4, 50년 전의 이야기예요. 선생님, 우리 아들 태권이가 혹시 시험을 쳐서 100점을 먹으면 어이구 태권이 잘했네 이렇게 끝내지 말고 제가 써드리는 이 각본대로 요만한 A4 용지 반만한 종이에 각본을 딱 써가지고 와서 1번, 2번, 3번 이렇게 각본을 딱 써가지고 와서 선생님한테 주면서 제가 써드린 이 각본대로 우리 아들 그대로 칭찬 한번 해주십시오. 제 평생 소원입니다. 이랬다는 거예요. 이거 뭐 그 정도는 뭐 걱정하지 마세요. 내 100점 먹으면 해줄게요. 다른 엄마 아버지들은 학교 와서 반장 좀 시켜주세요. 선생님 우리 아들 부반장 시켜주세요. 이런 이야기 하는데 그 아버지는 그런 이야기 하지 않고 우리 아들 태권이가 시험을 100점 먹으면은 제가 써드리는 요 각본대로 우리 아들 칭찬 한번 해주십시오. 선생님 제 소원입니다. 이랬다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왕이면 수학 100점 먹는 날로 해주십시오. 옛날에는 수학이 아니고 산수했죠. 드디어 어느 날 태권이가 수학을 100점 먹었어요. 어이구 태권이 잘했네. 이렇게 끝낼 수가 없습니다. 왜? 아버지가 신신당부하고 갔으니까. 그 쪽지에 1번, 2번, 3번 여기 딱 1번, 2번 각본이 딱 있어요. 그대로 해주는 겁니다. 1번. 그런데 이 아버지는 50년 전에 이 뇌교육의 원리를 어떻게 다 알았냐. 이게
그러니까 그걸 통찰이라고 하는 겁니다. 훗날 심리학자들과 뇌과학자들과 교육학자들이 밝히는 이 뇌의 비밀을 그냥 한 거예요. 그걸 통찰이라고 해요. 이적 어머니나 우리 선배님이라. 1번. 권태환 학생 앞으로 나오세요. 옛날에 20명 있었습니까? 50명 있었습니까? 50명이 있었죠. 이제 그대로 해주는 겁니다. 쪽지 보고. 1번. 여러분, 선생님이 1학년을 오랫동안 했는데 오늘처럼 어려운 수학을 오늘처럼 어려운 거 아니에요. 아버지 각본에 그렇게 됐어요. 이렇게 어려운 수학을 100점 먹은 학생은 태환이가 처음이에요. 자, 다 같이 태환이에게 박수, 빨리 박수 치세요. 박수 치세요. 지금. 예. 우리 뇌는 뇌과학자들이 밝혀낸 겁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 심어주는 신념은 뇌관에 박힌, 요즘 아이들 말로는 영혼에 박힌. 이게 뇌의 비밀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태권이하고 둘이 있을 때, 아이고 이렇게 어려운 것을 태권이고 100점을 먹다니, 야 이거하고 60명 앞에서 이렇게 어려운 수학을 100점 먹은 학생은 태권이가 처음이에요. 이거는 게임이 다르다. 공부 누가 잘한다고요? 나는 공부를 잘한다는 신념을 가진 사람이 공부를 잘해요. 2번. 선생님이야, 우리 생각에도 태권이는 수학 박사인 것 같아요. 뭐라고요? 내가 수학 박사라고요? 60명 앞에서 내가 지금 뭐가 됐습니까? 수학 박사가 됐어요. 3번. 이건 메타 인지와 관련된 건데 이걸 50년 전에 어떻게 알았냐는 거예요. 이 3번은. 참 훌륭하죠. 여러분, 앞으로 수학하다가 모르는 게 있으면 누구한테? 태권이한테 물어보세요. 무슨 박사? 수학 박사 태권이한테 물어보세요. 자, 태권이 들어가세요. 박수, 빨리 박수 치세요. 박수 치세요. 여러분, 1학년들은 상장 주면 가방에 안 넣습니다. 들고 갑니다. 시험지 들고 엄마, 아빠, 대문간에서부터 난리가 났어요. 여러분 초등학교 다닐 때 시험 많이 쳤잖아요. 일제고사, 기말고사, 복학하면 시험이 있잖아요. 요즘은 그만큼 안 치지만. 난리가 났습니다. 엄마, 아버지가 눈치를 챘습니다. 드디어 그날이 왔구나. 왜? 선생님이 나보고 수학 박사래. 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해 줬다는 겁니다. 태권아, 선생님이 너보고 수학 박사라면 넌 수학 박사 맞다. 여러분, 50년 전에 아버지가 없습니까? 초등학교 1학년 담임 선생님도 없습니까? 그 게임이 안 되죠. 쉬는 시간만 되면 애들이 수학 박사야 이것 좀 가르쳐줘. 나는 수학 박사는 신념을 가지고 가르치고 가르치니까 잘하게 되고 잘하니까 또 하게 되고 또 하니까 잘하게 되고 잘하니까 또 하게 되고 수학경 시대는 싹 끝내버리네. 초등학교 때 가서 수학이 제일 재밌다는 신념이 뇌관에 지금. 나는 피부가 좋다는 신념을 가진 여자들은 새벽 1시에 집에 오더라도 다 닦고 잡니다. 나는 피부 좋다는 신념을 가지고 닦고 자고 닦고 자니까 피부 좋고 피부 좋으니까 닦고 자고 닦고 자니까 피부 좋고 피부가 안 좋다는 신념을 가진 사람 차버려. 그냥 자고 그냥 자니까 안 좋고 안 좋으니까 그냥 자고 그냥 자니까 안 좋고. 새벽 1시에 잠은 누구나 와요. 피부 좋다고 잠 안 오고 그런 거 없어요. IQ 높다고 잠 안 오고 그런 거 없어요. 아, 오늘 어디가 피부 좋다는 소리를 듣는데 오늘 딱 닦고 자야지. 그 신념은 잠을 물리치. 나는 공부 잘하니까 또 선생님이 또 내일 또 나한테 관심을 가질 텐데 또 숙제를 다 하고 자야지. 예습을 다 하고 자야지. 그 신념이 잠을 물리친다. 초등학교, 중학교 때 수학 경시대는 싹 썰어버렸어. 왜? 매일 모르면 친구들이 수학 박사야 이것 좀 가르쳐줘. 항상 친구들이 나한테 묻고 수학 박사가 이것도 모르나? 이거 용납이 안 돼. 수학 박사 이것도 모르나? 용납이 안 돼. 내 신념이. 피부 좋다는 소리를 들은 사람이 야, 너 오늘 피부 끝이라 용납이 안 돼. 그런 소리 한 사람 들으면. 더 바르고 뭐 더 닦아내고 이래. 먹는 것도 뭐 관심을 가지고. 고등학교는 너무 시골이어서 이제 안동쯤 보냈습니다. 남들 고등학교 가서 수학한다고 학원 가고 돈 쓰고 이 수학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얘는 9년을 딱 하루도 안 빠지고 수학을 다 수학은 끝났고 벌써 중학교 수학 교실에 다 끝냈으니까 고등학교 가서 그 남는 시간에 국어 영어 열심히 하더니 서울대 가네. 이러는 거예요. 둘째는 더 쉽더라는 거예요. 똑같이 그 쪽지를 가져가서 선생님 소원이 있습니다. 이대로 한번 해주십시오. 우리 형은 수학 박사라는 신념을 가지고 모르면 형이 다 가르쳐줘. 형이 서울대 갔으니까 나도 가야지. 가만히 둬도 쑥 가버리더라. 더 쉽더라는 거예요. 셋째는 더 쉽더라는 거예요. 선생님 소원이 있습니다. 그 쪽지 그대로 가서 한 판 더 하고 세 판. 우리 형은 둘째 형은 전부 수학 우리 집은 수학을 잘한다는 신념을 가지고 둘 다 갔으니까 나도 가야지. 당연히 가야지. 쑥 가버리더라. 그런데 이 아버지 핵심이 뭐냐? 우리 아들 셋 IQ를 보니까 120 넘는 애들도 없더라는 거예요. 108, 107, 105. 내가 이렇게 했더니 수학 천재는 못 되지만 수능 1등급 수학은 얼마든지 되더라. 여러분, 제가 이야기했는 게 거짓말 같죠? 한번 이 실험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입니까? 네, 나오고 있습니다. 자, 다시 보겠습니다. So you took a couple free throws here. Out of 10, how many did you 약사입니다, make? 약사. I made 0. 10번 던져서 한 번도 못 들어갔어요. Basketball, huh? I am not. I'm a pharmacist. 여러분, I'm not a basketball 그 player. 농구하고 아무 상관없는 약사를 I 이제 can make that ball. 일부러 실험하는 거예요. See, I think you can. 10번 던져서 한 번도 못 들어가면 Really good feeling about this. 나는 In 어떤 fact, 신념을 such a 갖게 good feeling 됩니까? that I have an entire crowd that 농구는 나하고 안 Oh 맞다는 my 신념. gosh. All right, everybody, 농구는 over. 난 농구에 소질이 없어. 이런 신념을 갖게 돼. 근데 우리 뇌는 So we're gonna do this again. 선생님하고 둘이 하는 것보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면 더 효과적이에요. 이게 뇌의 비밀이에요. Oh boy. Yeah, but you're gonna do 그러니까 amazing. 우리 선배님이 이걸 50전에 써먹은 거죠. 어떻게 하는가? 자, 이제 11번째 던지는 겁니다. 자, 눈 감고 해봐. 너 10번 던졌기 때문에 농구 골대가 어디 있는 줄 알지? 친구들 앞에서 11번째 던지는 겁니다. 예. 진짜 들어갔을까요? 안 들어갔죠? 아, 짜고 치는 겁니다. That was amazing. Did I make it? Can I make it? That's great. 들어갔다고요. What just happened? 선생님, 내가 수학 박사라고요. Okay. 내가 농구를 잘한다고요. If you do this again, 내가 요리를 there's 잘한다고요. something to this. 내가 그림을 잘 그린다고요. All right, just focus. And in 3, 2, 1. 12번째. 이것도 안 들어갔습니다, 사실. 그리고 13번째 안대를 벗고 던졌습니다. 근데 왜 이 약사는 갑자기 농구 실력이 좋아졌죠? You got this. You got this. 왜 이렇게 갑자기 농구 실력이 좋아지냐? 농구 투구법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아. 농구공을 이렇게 잡아라, 팔을 쭉 펴라. 이런 말 자체를 안 해. 너는 농구를 못하는 게 아니야라는 신념만 바꿔줬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서울대는 IQ 130, 140, 150, 160이 가는 줄 알았는데 IQ를 연구해 보니까 깜짝 놀랐다. 아이고, 너가 아버지 닮아서 공부 장인 하겠다. 엄마가 말씀하셨다. 난 아버지 닮으면 공부 못한다. 엄마가 말씀하셨다. 난 아버지 닮으면 공부 못한다. 그럼 또 너 엄마는 뭐 공부 잘한 줄 알아. 그래, 나는 둘 다 가면 공부 못한다. 그래서 교육학자들이 학생들을 연구해 보면은 공부를 잘한다 이런 것들 보면은 어렸을 때 나는 무슨 신념이 나의 뇌관에 저장되어 있느냐. 그 뇌관이 뭔지는 몰라도 돼요. 그 뇌관이 어디에 있고 수술할 줄 알고 그거는 뇌과학자들이 하는 거고 그것이 몰라도 우리는 부모로서 뇌교육을 하는 사람으로서 선생님으로서 아이들에게 무슨 신념을 심어주는가가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물론 이제 옛날에는 국영수가 공부였어요. 그러나 세월이 바뀌어서 이제는 요리도 공부고 댄스도 공부고 축구도 공부고 야구도 공부고 그림도 공부고 모든 게 공부가 되어버렸어요. 그 이왕이면은
내 아이가 제일 잘할 것 같은 공부를 찾아서 잘 신념을 심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에 와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공부의 신 알죠? 공부의 신. TV에 자주 나오더라고요. 제가 얼마 전에 이 유튜브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제가 30년 동안 강의한 내용을 이 사람이 그대로 하더라고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볼까요? 거의 꼴등 성적표를 가져와요. 그런 적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저희 어머니가 이거 보면은 그걸 보고도 이걸 훌륭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 뒤 이야기가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데요. 이게 성적표가 이렇게 낮은데 나중에 성태 너가 훌륭한 사람이 되면은 저렇게 훌륭한 사람도 과거에 이런 시절이 있었구나. 다른 사람들한테 희망을 줄 수 있는 성적표다라고 말하신 게 저는 그게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고. 제가 이 유튜브를 얼마 전에 보고 깜짝 놀라서 그 네이버 검색을 해봤어요. 우리는 이제 공부의 신이라는 소리를 듣고 서울대를 가고 했으면 초등학교도 1등, 중학교도 1등, 고등학교도 1등 그렇게 했은 것 같은데 전교 꼴찌에 가까운 성적을 가져갔다는 거예요. 지혜롭지 못한 부모는 학교에서 꼴찌 성적을 받으면 아이고 잘한다. 이 성적 가지고 뭘 할 것이냐. 빌어먹을 놈. 너는 아무것도 잘한다. 그러면 나는 학교 성적이 낮기 때문에 사회에 나가서 빌어먹는 사람이다. 성공할 수 없는 사람이다라는 신념을 누가 심어주느냐. 부모가 심어준다. 그래서 내 교육 입장에서 보면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신념을 심어주는 사람도 선생님이고 부모고 쓸데없는 신념도 누가 심어주느냐. 사실은 부모나 선생님이 심어주더라.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근데 강성태의 엄마가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얘야, 지금 네 성적이 전교 꼴찌 성적이지만 그렇다고 네가 이 성적이 학교 성적이 낮다고 사회에 나가서 성공하지 못한다는 그런 건 아니야. 잘 놨더라 이거 성적표. 혹시 네가 만약에 사회 성공하면 이 성적표는 대단한 스토리가 될 거야. 이렇게 이야기해 줬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옛날에 수우미양가 시절이 있었습니다. 수우미양가. 전부 가를 맞고 양 하나 받아간 아이가 있었어요. 겨우 양 하나. 아버지가 야 잘한다. 돈 아깝다. 이런 성적을 학교에 다녀 치아라. 라고 이야기하면 나는 학교 성적이 낮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한다는 신념을 아버지가 심어줍니다. 근데 그 지혜로운 아버지는 전부 가고 양 하나 받아왔는데 아유 얘야 너는 너무 한 과목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 다른 과목에 좀 신경 쓰자. 그러니까 우리는 과연 나는 부모로서 교사로서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신념을 심어주는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사실은 이 내교육을 잘 이해하면 모든 교육이 끝이 나는 겁니다. 사실은 내 원리를 이거를 몰라 내과학까지는 깊이 몰라도 물론 내교육을 하는데 내과학을 알면 도움은 되지나 내과학을 몰라도 내교육을 잘 이해하면 우리는 정말 훌륭한 인재를 키워낼 수 있다. 여러분들이 요새 TV 나오는 일타 강사 정성재 이 사람도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에서 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일본 오늘 강의 위해서 제가 잘라놓은 수학 머리는 타고나는 거예요? 타고나는 건 맞아요. 그러니까 어. 이 학생은 정말 한 가지를 가르쳐줬는데 거의 10가지를 이해하고 있구나. 깜짝 놀랄 만한 친구들 많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시간을 투자했을 때 점수가 잘 나올 확률이 훨씬 더 높죠. 오해를 하는 게 예. 국가가 수능 수학 시험을 보는 거는 수학적인 천재들을 뽑기 위한 게 아니에요. 제가 운동 되게 못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체육 시험 옛날에 봤을 때 뭐 배구 시험 같은 거 보면 이렇게 토스 10개 하면 만점, 줄넘기 50개 하면 만점, 타고난 운동신경이 없더라도 연습하면 되잖아요. 그 정도의 수준인 거예요. 그러니까 수학적 머리를 타고나는 거는 유리한 건 맞던데 예.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는 없다. 머리를 안 타고났기 때문에 난 못해 이건 아니란. 절대 아니고 100% 핑계. 근데 핑계라기보다 태도의 문제. 이 태도의 문제가 뭐냐 이 신념의 문제 뇌교육의 문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이 뭐 연봉 50억에서 뭐 100억 번다는 그런 사람들이잖아. 일타 강사.
이 사람 꿈이 뭐냐? 우리나라에 수학 수포자가 있었는데 나로 인해서 수포자라는 말이 없었다는 거 하겠다는 게 이 사람 꿈이잖아요. 저도 얼마 전에 이 이야기를 듣고 이건 36년 전에 우리 선배가 한 이야기인데 어떻게 똑같이 하지? 똑같은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뇌과학을 뇌교육을 잘 이해하면은 천재는 못 만들지만 영재는 만들 수 있다. 영재와 천재는 뭐냐? 이 천재는 어쨌든 우리 신의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 영역이 아니에요. 영재는 여러분 이제 영재와 천재 개념은 이런 거예요. 어린 애들은 천재라고 잘 부르지 않습니다. 천재가 되려면은 천재라는 말들 성과가 있어야 돼요. 성과. 예를 들어서 피카소 우리 천재라고 불러요. 베토벤 천재라고 불러요. 요즘 우리가 얼마 전에 그 우리나라에서 수학 노벨상 허준이 있는 사람을 천재라고 불러줘요. 왜? 성과가 있기 때문에. 피아니스트 그번에 금메달 딴 사람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천재 소리를 들려면 성과가 있어야 돼요. 그 분야에. 그 어린 애들은 성과가 없기 때문에 영재라고 부르죠. 어렸을 때 영재 소리를 듣다가 커서 천재가 못된 사람도 많고 어렸을 때 영재 근처에도 못 갔는데 천재 소리 듣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예전에는 IQ 130만 넘으면 영재라고 불러줬어요. 근데 이제 요즘은 영재 소리를 들으려면 달라요. 과제 몰입도가 있어요. 몰입할 줄 알아요. 이제 영재 개념도 많이 바뀌었는데 몰입이다 이런 건 전부 뇌의 문제죠. EBS에서 0.1%의 비밀이 방영되었어요. 전교 1등은 누가 하지? 전교 1등. 1%도 아니고 0.5도 아니고 0.1. 전국에 고등학교마다 전교 1등이 다 있잖아요. IQ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IQ 제일 높은 아이가 1등. 그 다음 2등. IQ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암기력도 아니더라. 암기력. 제일 잘 이어는 애가 1등. 그것도 아니더라. 그래서 이걸 또 심리학자들과 교육학자들이 그 비밀을 찾으려고 드디어 찾아냈어요. 0.1%의 비밀. 누가 전교 1등 합니다. 가르쳐 줄까요? 말까요? 나는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지를 정확하게 아는 애가 전교 1등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가 안 되는 애는 지가 뭘 모르는지를 모른다. 이걸 가지고 뭐라 그러냐? 메타인지라고. 그래서 전교 1등 하는 애들 집에 가보니까 전부 화이트보드가 있더라. 공통점으로. 내가 아는 것을 동생한테 설명해주고 엄마한테 설명해주고. 여러분 진정한 알미라는 것은 자기가 남에게 설명할 줄 알아야 돼요. 글로 표현할 줄 알아요. 얘는 우리 선배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시험시험 되면 나는 수학 박사는 신임을 가고 가르치니까 잘하게 되고 잘하니까 또 하게 되고 내가 수학을 통해서 친구들이 물을 때마다 가르쳐 주면서 이건 내가 모르는 건데 이건 내가 아는 건데 뭐가 아는 것이고 뭐가 모르는 것이라는 암과 모름에 대한 그 인지가 수학으로부터 명확하게 자리 잡았고 그 메타인지가 모든 과목의 전이가 된 거예요. 여러분 IQ 130이 미국서 사는 사람이 영어 잘합니까? IQ 150이 한국서 영어 학원 다니는 사람이 영어 잘합니까? 그럼 말할 것도 없잖아요. 매일 하는 사람은 어떻게 따라갑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 어떤 신념을 가지고 꾸준히 하는 사람. 그래서 총알은 바위돌을 못 뚫어도 낙수물은 대돌을 뚫는 거예요. 왜? 그 꾸준함으로. 꾸준함이 뭐냐? 몰입이에요. 그래서 영재가 되려면 몰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이들이 우리가 천재는 못 만들지만 뇌교육을 잘하는 사람은 영재는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이제 뇌교육을 기본적으로 좀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 말이에요. 수학 운동을 자, 오늘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사실 더 재밌는 에피소드도 굉장히 많고 저희 경험도 많지만 이제 주어진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자 이제 그래서 뇌교육과 영재는 밀접해요. 뇌교육을 잘하면 우린 천재는 못 만들지만 영재는 얼마든지 가능해요. 특히 3살 때
그 다음에 유초 할 때 이제 필요한 단계들이 있는데 지금 다시 그 다음에 중고등학교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뇌의 원리 상황 이런 것들은 지금 다 못하고 어쨌든 뇌와 영재는 이제 그런 관련이 있고 공부 누가 잘하냐 나는 공부를 잘한다는 신념을 가진 사람이 잘한다. 그래서 교육학자들 심리학자들이 앞에 앉아서 끄덕이는 거 하나만 해도 공부를 잘한다. 확률이 굉장히 높다. 심리학에 대한 실험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한 50명 앉아 있어요. 100명 정도 앉아 있어요. 강사 모르게 2명 보고 임의로 고개를 끄덕이라고 했어요. 강사 모르게. 끄덕인 애들이 얼마 있다 시험 치면 무조건 성적이 올라가는 거예요. 왜? 끄덕이면 강사는 걔를 보고 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코로나가 터지고 줌 강의로 인해서 학생들 학력 격차가 더 벌어졌어요. 근데 제 강의를 들은 학부모들은 아이들 성적이 다 올라갔어요. 왜? 그 뇌교육의 비밀을 내가 가르쳐줬기 때문에. 반드시 줌을 켤 때 제가 어떻게 하느냐. 전부 줌 수업 하잖아요. 줌을 켤 때 반드시 얼굴을 내보이고 얼굴을 크게 딱 해라 그렇게. 그리고 항상 선생님 이야기하면 고개를 끄덕이라. 그러면요. 사실은 1년 내내 60명이 앉아서 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누가 선생님하고 걔하고 둘이 한 거예요. 왜? 저도 오늘 누구 보고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끄덕이는 사람 보고 하는 겁니다. 거기에 채팅으로 뭐 선생님 잘 모르겠는데 할 필요가 없어요. 계속 앞에서 이렇게 딱 들어가 제일 먼저 떠가지고 켜놓고 고개를 끄덕여 이래버리면 선생님 진도를 못 나간다 이 말이에요. 제 강의를 들은 사람들은 코로나 2년 3년 동안에 완벽하게 성적이 쫙 따라갔어요. 그게 뭐냐 뇌의 원리다. 왜? 그 학교에서 앞에 앉아서 끄덕이는 거하고 똑같다. 그러니까 학력 격차가 더 어떤 애들은요. 제가 대학에 있잖아요. 딱 자기 화면 딱 끊어냈어요. 그런 애들은요. 그냥 끝이에요. 그냥. 자, 이제 이 정도 하고 그 다음 그러면은 우리 뇌교육, 뇌과학을 아는 사람들이 환경을 어떻게 만들어줘야 되느냐. 제가 왜 맨발학교를 만들었고 맨발교육이 왜 맨발학교가 관련이 있냐. 제가 사실은 맨발학교를 만든 것은 뇌교육과 직결되는 거예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켜야지 아이들이 머리가 좋습니다. 이걸 우리 엄마들이 몰라요. 운동만 시키면 그 시간에 공부를 하지 왜 운동을 시키느냐. 여러분 운동을 많이 하면은 운동신경이 발달하면 머리가 빨라집니다. 이 네트워크가 굉장히 빨라져요. 머리가 좋다는 것은 이게 빨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뭐 어떻게 훈련을 시켜주냐? 그건 운동입니다. 이게 운동을 통해서 아이들이 그렇게 잘 뛰어노는 아이가 건강하고 잘 뛰어노는 아이가 머리가 좋은 겁니다. 자, 또 내 이야기 나왔죠. 자, 일단 알았어요. 신념이 굉장히 중요하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몸을 이제 써야 되는데, 이 브레인 있잖아요, 브레인. 여러분 다 이 브레인에 관심 있어서 돌아왔잖아요, 브레인. 우리 몸은요, 뇌와 직결되어 있어요. 몸을 쓰지 않고 뇌를 활성화시키는 방법은 없어요. 이걸 잘 알아야 돼요. 뇌과학자는 TV에 뇌과학 다큐 보세요. 뇌과학자는 전부 걸어다니려고 노력해. 왜? 우리가 보면 운동이지만 그 사람들은 운동이 아니라 뇌를 활성화시켜요. 그 뇌교육자일수록 뇌를 잘 써야 되고 뇌를 잘 쓰려면 몸을 많이 움직여요. 우리는 동물입니까? 식물입니까? 동물이죠? 네. 동물은 있는데 식물은 없는 것. 한 가지. 뭐죠? 네, 뇌입니다. 뇌. 식물은 뇌 없어요. 1000년 묵은 소나무, 500년 묵은 느티나무 뇌 없어요. 파리, 모기, 하루살이. 뇌는 움직일 때 형성돼요. 여러분들 오늘 제 강의 주제 이 움직임과 뇌감과 이 직결된다. 이 말. 멍게가 있어요. 우리 먹는 멍게. 멍게가 유충으로 이렇게 돌아다닐 때까지는 뇌가 있어요. 멍게가 양식한다고 딱 고정되어서 움직이지 않는 순간 제일 먼저 뭐가 없어지느냐? 뇌가 제일 먼저 없어져요. 그래서 뇌과학이 발달하기 전에는 몸을 쓰면 제일 득보는 거 근육, 안 쓰면 제일 손해보는 게 근육인 줄 알았어요. 이제 바뀌었어요. 몸을 쓰면 제일 득보는 건 뇌, 몸을 안 쓰면 제일 손해보는 건 뇌예요.
여러분, 엄마, 아버지가 요양병원에 가서 딱 눕는 순간 옛날에 우리는 근육이 빠지는 줄 알았어요. 뇌과학이 발달하고 뇌교육이 발달해서 이제 그건 다 끝났어요. 제 기억력, 암기력 금방 떨어지고 치매, 우울증 금방 와요. 왜? 몸을 안 쓰고 뇌를 활성화시키는 방법 기본적으로 없어요. 그래서 뇌교육을 잘하려고 마음을 먹으면 그럴 때부터 몸을 많이 쓰는 것들이 필요하다. 결국은 여러분 몸을 움직여야 뇌 세포도 활성화되고 시냅스도 활성화되잖아요. 그래서 움직임과 뇌는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하버드에서도 연구를 하니까 연교식 때 체육을 한 몸을 움직이는 학교 아이들이 성적이 2배나 올라가더라. 스트레스가 없더라. 그래서 옛날에 있잖아요.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다닐 때 10분 쉬는 시간 10분 또 꿀맛같이 놀 때, 학교 농장이 바글바글 학교 놀 때, 그때 아토피, ADHD, 분노 조절장애 누가 있었습니까? 지금 전 세계 우리나라에서 약 제일 많이 먹고 자살률 제일 높고 학생 흡연율 제일 높고 지금 이런 나라가 된 제가 교육부 13년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왜 맨발학교를 만들었냐. 몸을 안 쓰고 자연을 멀리하면 이런 애들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우주의 법칙이고 자연의 질서예요. 몸을 안 쓰면 끝이에요. 그래서 제가 움직이자. 이왕이면 친환경 움직임을 해야 된다. 그래서 만든 학교가 맨발학교. 궁극적으로 제가 맨발학교를 왜 만들었느냐. 맨발학교 왜 교장이 뇌교육을 좀 더 잘하기 위해서 엄격히 말하잖아요. 그래서 하버드 존 네이티 박사가 한국 사람들을 위해서 인터뷰를 한 겁니다. 전 세계 이렇게 전 세계에서 몸을 가장 안 움직인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공식 통계입니다. 전 세계에서 초등학교 방과 후 운동장이 텅텅 비어 있고 골목 문화가 없는 유일한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웃기는 나라가 돼서 그런 동안에 약 제일 많이 먹고 ADHD, 아토피, 조현병 이렇게 가면 아이들이 뇌 자극이 안 되고 집중력이 떨어지고 집중력 떨어지면 영재는 멀어지는 겁니다. 영재가 되려면 집중할 줄 알아야 돼요. IQ 높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창의성이 떨어진다. 요즘은 조백 교수 얼마 전에 제가 유튜브 보니까 창의성은 어디서 나오느냐? 몸에서 나온다. 깜짝 놀랐어요. 내가 한 이야기를 조백 교수님이 하시더라고요. 창의성이 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몸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가 연구를 했는데 똑같은 이야기에서 제가 너무 기뻤어요. 그런데 한국 아이들은 몸을 쓰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나도 우울증으로 간다. AI 시대, 컴퓨터 시대일수록 몸을 써야 된다. 여고에서는 꼼짝도 안 해요, 우리나라. 전 세계에서 수족 냉증을 걱정하는 유일한 나라입니다. 여고에 가보세요. 꼼짝을 안 해요. 그냥 수능에 필요한 지식을 딸딸 외우는데 급급해요. 행복 지수가 높은 나라일수록 뭐냐? 몸을 많이 써요. 공통적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그 민족 사관 고등학교라고 들어봤죠? 100% 운동합니다. 아침에 인사고 금도를 하거나 태권도를 하거나. 여러분, 우리나라 외고하고 민사고에 가보세요. 공부 좀 한다는 애들. 나는 공부를 잘한다는 신념이 강력한 아이들. 아침에 뭘 하는지 보세요. 대부분 운동해요. 미국이나 유럽 가보세요. 거의 운동해요. 명문학교에. 이튼 하이스쿨, 제가 이튼 하이스쿨 영국에 가봤어요. 옥스퍼드에. 영국의 힘은 이튼 하이스쿨 운동장에서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교실에서 나온 게 아니고.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아이일수록 오히려 몸을 많이 쓰게 한다. 영교시에 체육을 했더니 국어 성적이 17점 올라가더라. 미국에서 국어는 우린 영어죠. 이런 연구는요, 너무나 많아요. 교육부 공식 그 홈페이지에서 제가 받은 겁니다. 옛날에는요, 이런 말 했습니다. 야, 머리 나쁘면 몸이 고생한다. 이런 말 썼습니다. 머리 나쁘면 수족이 고생한다. 하버드 존 네이티 박사가 우리나라에 와서 한국 사람들이 엉터리다. 다시 정의를 바꿔줬습니다. 저 따라 해보십니다. 마이크는 꺼져 있지만 크게 해보십니다. 몸을 쓰지 않으면 머리가 고생한다. 몸을 쓰지 않으면 기억력이 떨어지고, 몸을 쓰지 않으면 암기력이 떨어지고, 몸을 쓰지 않으면 치매가 오고, 몸을 쓰지 않으면 우울증이 오고. 특히 나이가 들수록
50이 넘으면 우리 뇌의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의 부피가 1년에 1%씩 줄어들어요. 그럼 80이 되면 30% 줄겠죠? 그런데 몸을 많이 쓴 사람들, 뭐 걷기만 부지런히 한 사람들은 해마가 하나도 줄지 않더라고요. 여러분들이 100살까지 사는데 20년 치매로 살면 그거는 어디 보면 행복이 아니고 그건 저주입니다. 치매를 20년 사는 것은. 그래서 지금부터는 우리 뇌 관리를 잘해야 되고, 뇌 관리는 두개골 열고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두개골 안에 있는 뇌를 몸을 써야 활성화가 되는데, 이왕이면 맨발이면 뇌 자극이 월등히 더 잘 된다. 이게 뇌과학의 원리입니다. 아프리카에는 자폐가 없어요. 아프리카는 자폐가 없다. 이 자폐하는 특별한 재능이 있다. 뭐 이런 책이 있죠. 우리나라 자폐아 교육에 성공한 어머니들, 저는 교육부 있을 때 다 만나봤어요. 다 만나봤어요. 제가 13년 있었으니까. 제가 이쪽에 연구를 23년 했으니까. 부모님들 다 만나봤어요. 실제 주인공들 다 만나봤고. 근데 특징이 뭔지 아세요? 자폐아 교육에 성공한 어머니들. 자폐 판정을 받고 몸을 많이 썼다는 거예요. 뇌 자극을 많이 주려고 맨발로 등산을 했다는 데서 공통적으로 나와요. 웃기잖아, 이게. 여러분, 자폐도 뇌의 문제입니다. 자폐도 완치는 안 돼요. 그러나 많은 노력을 하면은 자폐라고 이야기하지 않으면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굉장히 좋아지는 수준까지는 가요. 아프리카에는 자폐가 없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얼마 전에 방송에 나가니까 사회자가 물어요. 교수님, 아프리카는 한 명도 없습니까? 그게 아니고, 아프리카는 몸을 많이 쓰고 맨발이 뜨다니까 20살 정도 돼도 말하지 않으면 딱 눈으로 봐서 자폐다. 이런 정도는 눈으로 봐가 못 본다. 이제 그런 뜻이에요. 똑같이 4살 때 자폐 판정을 받았어도 얘는 4살 때부터 몸을 많이 쓰면 20살 정도 되면 굉장히 소통 능력이 좋아져요. 얘는 몸을 안 쓰고 TV만 보고 스마트폰 하고 게임하면 20살 딱 돼서 보면 자폐인 줄 알아요. 그런 이야기다. 몸과 뇌는 직결되어 있다. 그래서 또 자폐 이야기를 좀 하고요. 결국은 이 자폐도 마지막에 보면 뇌의 문제다. 여러분, 착시도 뇌의 문제입니다. 눈은 정확하게 보는데 뇌에서 해석을 잘 못하면 우리 착시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명도 뇌의 문제입니다. 안 들리는데 청각은 그런 소리를 울 소리가 없기 때문에 안 들리는데 뇌가 무슨 소리가 들린다 착각하면 그 이명이에요. 결국은 뇌의 문제다. 그래서 그래서 그 뇌를 수술을 해야 하고 뭐 이런 것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뇌과학이고 뭐 뚜껑 열어가지고 뭔지 모르지만은 우리가 이 안에 있는 것들 잘 써서 우리가 엔진에 열어서 잘 모르지만 운전을 잘해서 베스트 드라이버 되면 평생 사고 없이 차를 잘 몰 수 있다. 여러분 뇌를 잘 쓰는 뇌의 주인이 된다는 것이 바로 그런 뜻이다. 뇌교육 5단계 있잖아요. 뇌 감각을 깨우고 유인화하고 정화하고 통합하고 뇌의 주인 되고 그게 첫 번째가 뇌 감각을 깨워야 된다. 뇌 감각을 깨우지 않으면 절대로 뇌의 주인은 될 수 없어요. 첫 번째. 여러분 그거 알죠? 뇌의 비밀 중에 하나. 뇌 수술할 때 마취를 하잖아요. 마취는 왜 하는지 아세요? 두개골 여는 데까지만 딱 쓰입니다. 두개골만 열면 뇌는 주물러도 몰라요. 뇌의 비밀 중에 하나입니다. 왜? 전문적으로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기본적으로 모션이 없이 이모션은 없어요. 이 우주의 법칙, 일단 움직여야 돼요. 움직여야 가슴이 따뜻해지고 가슴이 따뜻해져야 좋은 생각이 난다. 그래서 요즘 창의력은 뇌의 문제가 아니고 몸의 문제고 마음의 문제라고 이야기해요. 모션이 없이 이모션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다. 메마르면 불이 난다. 다 같은 일. 요즘 겨울에 바짝 말라 있잖아요. 산불이 일어납니다. 여름에 비 올 때는 산불이 일어나지 않아요. 아이들이 움직이지 않고 바짝 말라 있으니까 학교에서 말도 안 되는 게 학교 폭력이고 기분 나쁘면 학교 폭력이고 언어 폭력이고 그냥 뭐 친구들 사이에 그럴 수도 있지. 이 힘이 안 생기는 겁니다. 그 아이들 말이 엄마한테 전이가 돼서 엄마한테 또 산불이 일어나고 번지고 따지고 보면 제가 학교폭력위원으로 회의를 가보면 말도 안 되는 게 학교폭력이에요. 정말 학교폭력도 있는데 반 이상은 학교폭력이 아니고 아이들 놀이의 과정이에요.
사람이 살다가 일어날 수 있는 상황들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이 바짝 말랐으니까 전부 산불이 된다 그 말이에요. 자, 일단 자, 그다음 제가 이제 사실 좀 바쁘긴 해요. 뭐 1시간 만에 이걸 하려니까 한 3시간짜리 강의를 일단은 제가 뇌 교육의 기본적인 개념과 신념 문제 이런 걸 좀 말씀드렸고 움직임과 뇌는 직결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이왕이면 좋은 뇌를 만들려면 이왕이면은 친환경 움직임을 해야 된다 이야기를 좀 하고 시간 되는 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닭장 같은 유치원보다는 이렇게 널찍널찍한 유치원 아이들이 숲이 있는 유치원 아이들이 창의성이 좋더라 사회성이 좋다 이건 뭐 말할 것도 없죠. 뭐 상식이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숲 유치원에서 자란 아이들은 아토피 ADHD가 없더라. 꼭 숲이 안 나가더라도 보통 교실은 높이가 2.6 정도 돼요. 보통 교실에서 자란 아이들과 3m, 천장을 조금 더 높여가지고 3m에서 공부한 아이들 창의력을 테스트해 보니까 2배로 차이 나더라고요. 미국에서 한 연구 결과입니다. 그래서 부잣집은 전부 집 지을 때 높게 짓는 겁니다. 천장을. 여러분 드라마 안 봤습니까? 부잣집은 천장이 다 높아요. 돈이 남아서 그걸 짓는 게 아니라 천장이 높아야 돼요. 그러려면 난방비는 많이 들어요. 그러나 창의력은 높아요. 그러니까 부잣집은 그렇게 짓는 겁니다. 천장이 높아야. 여러분 시험 치는데 오늘 제 강의 듣고 시험 쳐요. 자, 근데 다락 바깥에 가서 딱 앉아 콧구멍만 방에서 딱 앉아서 시험 치는 사람하고 천장이 딱 높은 데서 시험 치는 사람은 다르다 이 말. 제 제자 중에 어떤 애는 천장이 높은 스타벅스 가야 공부되는 데죠. 그거만 가야 된다. 왜? 이 천장이 교수님 저는 거기만 가야 돼. 그 연구 결과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다못해 천장만 높아도 그만큼 유리하다. 그래서 현재까지 밝혀진 최고의 창의력 교육은 틈틈이 바깥으로 데리고 나가는 선생님이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최고의 교육법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백일장은 전부 바깥에 썼어요. 옛날에 사생대회는 전부 바깥에 썼어요. 왜? 바깥에서 시를 써야 시어도 풍부하고 바깥에서 나무 그늘에서 그림을 그려야 그림 색깔이 달라요. 창의력이 벌써 다르다 이 말이에요. 자 이제 일본 몇 가지 지금 시간이 좀 한 9시 한 40분 정도로 하고 나머지 받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의 천재 유치원 한번 가보겠습니다. 일본의 최남단 가고시마현. 도심에서 차로 3시간 달리면 한 산골 마을에 자리한 소박한 어린이집이 벌써 나옵니다. 천재 유치원인데 벌써 환경이 다르죠. 어린이집 치곤 운동장이 널찍한 널찍널찍하죠. 운동장이 있다는 것 외엔 우리네 유치원 아침 풍경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자, 아침에 뭘 하는가 보세요. 천재 유치원에서. 하지만 이곳은 천재 교육법으로 운동을 해요. 큰 화제를 천재 유치원인데. 유명한 곳입니다. 띠부터 쉽다. 우리는 뭐 꿈도 못 꾸죠. 천재들이 가는 게 아니고 여기만 오면 애들이 천재처럼 돼버린다고 별명이 그렇게 붙여진 겁니다. 아침에 운동을 했는데 공부를 다 잘하더라. 핵심이 그거예요. 운동을 하라는 게 아니고 운동했더니 공부를 잘하더라. 핵심이. 초등학교 가면 여기서 전교등수를 다 썰어버려. 가장 기다리는 달리기 시간입니다. 다 근데 맨발이 참 제가 발과 뇌는 직결된다. 아침 보육원에 오자마자 20분 정도 맨발 달리기를 하고 공부하다 산만해지면 또 마음껏 이때 운동장을 아이들 뇌는 맨발로 막 내달리기. 반짝반짝반짝 빛이 나는 거예요. 달리다가 넘어져도 선생님들의 신속한 조치로 큰 위험은 없다고 합니다. 지면이 발을 자극해 더 예민해서인지 아이들의 달리기 속도는 나이가 2배나 많은 초등학교 2학년 수준입니다. 제가 한국에서도 연구해보니까 또 그래 나와요. 학교에도 발표했어요. 이제. 맨발 생활을 시작한 10여 년 전부터 이곳에선 흔한 감기는 물론 천식, 아토피를 앓는 아이도 없었다고 합니다. 한겨울에도 맨발.
우리 이러면 아동학대를 심어도 그러죠. 대여섯 살 꼬마들 사이에서 훌쩍 자, 커 보이는 애. 제일 중요한 거 잘 보세요. 뇌성마비. 뇌성마비인 에리는 초등학교 2학년 자, 여러분 뇌성마비도 결국은 뇌의 문제입니다. 뇌장애가 있다는 거잖아요. 못 걸었어요. 근데 지금 뛰어다니잖아요. 몸과 뇌는 직결되어 있어요. 여러분 지도 교수님, 신재환 교수님이 한 연구도 있어요. 맨발하는 학교 아이들에게 뇌파를 찍었어요. 맨발하는 아이들과 하지 않은 학교. 신재환 교수님 연구했잖아요. 맨발을 이렇게 하고 뇌파를 찍으니까 인지 속도, 인지 강도, 집중력, 뇌파는 쫙 안 한 아이들보다 더 올라가고 스트레스는 더 떨어지더라고요. 이거 신재환 교수님 연구에도 나와요. 우리는요, 제가 그랬죠. 모든 것은 뇌의 문제라고 그랬죠. 여기 제가 찔렸어요. 아야, 이것도 여기 있는 감각이 뇌로 올라가서 제가 마지막에 느낀 설탕을 하나 딱 집었다. 아, 달다. 소금을 찍었다. 짭다. 이것도 마지막은 여기를 통해서 뇌가 인지하는 거예요. 근데 뇌과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발바닥 감각이 뇌로 올라가는 속도가 다른 부위의 감각이 뇌로 올라가는 속도보다 240배 더 빨라요. 놀라운 이야기죠.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 눈에는 발하고 뇌가 제일 먼 것 같지만 사실은 발과 뇌는 붙어있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발 자극은 뇌 자극과 직결된다. 이 말. 어렸을 때 이렇게 막 뛰어다니면 그냥 뇌는 바짝바짝 쉽게 말해서 여기가 불이 쫙 들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공부 딱 하면은 집중력, 그건 게임이 안 된다. 이 말. 잠오는 애가 없다. 이 말. 그래서 이 친환경 움직임, 특히 발과 뇌는 직결되어 있다. 여러분, 그 병원에 가면요, 마비 환자가 누워 있어요. 의사 선생님이 이런 막대기를 가져옵니다. 막대기를 가져와가지고 허벅지를 누를까요? 배꼽을 누를까요? 발바닥을 누를까요? 발바닥 누릅니다. 왜? 발과 뇌는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 뇌를 자극하려고 의사 선생님이 신경과에 가면 발을 자극한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다니면 애들은 너무 뇌 환경이 좋아진다. 뇌는 일단 뇌 교육의 5단계가 여러분 다 알잖아요. 첫 번째 뇌감각 키우는 거예요. 그러면 뇌가 유연해져요. 그러면 거기에 그 유연한 뇌에 신념도 저장이 잘 되고 영어 단어도 저장이 잘 되고 수학 공식도 저장이 잘 돼요. 여러분 봄 돼서 땅이 녹았을 때 삽으로 폭 뜨면은 그걸 모종꽃을 탁 심으면 딱 잘 자라는데 딱딱한 땅에 모종삽을 탁 꼽으면 안 들어간다. 딱딱하게 있어요. 똑같아요. 원리. 그래서 뇌감각을 깨우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매일 맨발로 달리기를 하자 발 모양도 변화됐다. 이곳에 들어올 땐 평발이었던 아이. 뭐 시간이 없어서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심지어 평발인 아이들도 맨발로 뛰어다니면 전부 아치가 형성된다. 이 발과 뇌는 굉장히 직결돼서 제가 뼈 이야기도 좀 오래 하고 싶지만 뭐 시간이 없어요. 하여튼 평발이 개선돼요. 하여튼. 그러니까 여러분 아이들이 손자나 아이들이 평발이다. 그냥 공부를 하는데 굉장히 불리해요. 학교 갔다 오면 피곤하다고 뻗어버려요. 옛날에 평발은 군에도 못 오겠습니다. 행군이 안 돼요. 직장 생활 하는데도 출시하는데 굉장히 힘들어요. 왜? 직장 갔다 오면 피곤하다고 뻗어버려요. 평발이면 우리 몸이 하중을 그대로 받고 아치가 있으면 우리 몸이 하중이 분산돼요. 그 뼈가 그렇게 해줘요. 그래서 평발은 여러 가지를 공부하는 데도 불리한데 평발인 아이들 맨발로 막 했더니 빨리 개선이 되더라. 그 이야기입니다. 사실 제가 이 발뼈 이야기 뭐 이런 이야기 뭐 굉장히 할 게 많은데 하여튼 뭐 그래요. 그 정도면 이해하시면 되고. 여러분들 이런 이야기 들어봤죠? 오른손을 많이 쓰면 좌뇌가 발달할 때고 왼손을 많이 쓰면 우뇌가 발달할 때. 들어봤습니까? 실제로 이쪽이 고장나면 이쪽을 못 쓰고 이쪽이 고장나면 이쪽을 못 쓰고 그래요. 어릴 때 맨발로 뛰어다니면 왜 좋은지 여러분 잘 생각하고. 저도 오른손잡이입니다. 그럼 좌뇌형이죠? 혹시 왼손잡이 손 들어보세요. 지금 아무도 안 계세요? 아무도 없네. 아, 우리 곽원수님, 그리고 김경신님, 왼손잡이는 우뇌형이잖아요. 그죠?
그럼 저처럼 잔해형이 좋은 겁니까? 우리 곽원수님이나 김경신님처럼 운해형이 좋은 겁니까? 아니면 다 잘 쓰는 전뇌형이 좋은 겁니까? 네, 다 잘 쓰는 사람 좋죠. 이게 무슨 말이냐? 손은 아무래도 오른손, 왼손을 더 잘 쓰게 돼 있는데 맨발로 뛰어다니면 한 발로 뛰어다니는 애는 없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뛰어다니면 좌뇌형, 우뇌형이 아니고 어릴 때부터 이렇게 뛰어다니면 다 잘 쓰는 통합형 인간이 된다. 좌뇌 통합을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문과를 가든 이과를 가든 예체능을 가든 어딜 가든 뭘 하든 잘할 수 있는 뇌 기반의 형성이 된다 이 말이에요. 이 발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왜? 이 뇌를 뚜껑 열고 어떻게 할 수는 없다 이 말이에요. 조물적 그렇게 만들어뒀어요. 그래서 뇌교육하는 사람은 꼭 맨발을 이해를 잘해야 된다. 이거 23년 연구회가 제가 만든 학교가 맨발 학교니까 결국은 뇌교육 잘하려고 하는 겁니다. 모래놀이는 아이들의 단골 메뉴. 이만何作ってんの? 누가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제법 멋진 강과 터널을 만들어놨다. ネズミではよく実験されていて、そういう環境をエンリッチな環境って言います。 자, 이제 그다음 왜 뇌를 위해서 자 그렇죠. 이왕이면 바깥에 친환 많이 움직여야 되는데 맨발이면 더 좋고 바깥으로 나가면 왜 더 좋은가 이걸 과학적으로 좀 알아야 돼요. 뇌 교육을 하시는 분들은 이 사람은 뇌과학자입니다. 이 지금 일본에서 이제 유치원 아이들을 누가 공부를 잘하는가 또 누가 집중을 잘하는가 이걸 연구했는데 아무리 좋은 장난감도 일주일 지나면 몰입을 안 하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장난감도 실증을 낸다 이 말. 그런데 흙 가지고 노는 아이들은 1년 내내 몰입을 하더라. 너무 신기하잖아요. 아니 저게 뭐라고. 또 안 부르면 하루 종일 놀더라. 종일 논다는 것은 몰입을 잘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뇌과학자들이 쥐를 가지고 연구를 했어요. 흙 속에서 네 맘대로 뛰어놀아라. 이게 인리치 환경입니다. 네 맘대로 해봐라. 풍요를 맡겨요. 너는 흙은 더러운 곳이 근처도 가지 마라. 아파트에서 키웠어요. 얼마 있다가 그 두 집단의 쥐들을 미로에 넣었어요. 내 맘대로 흙 속에서 뒹구는 쥐들이 미로를 월등히 잘 빠져나가요. 웃기잖아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또 흙을 연구했어요. 흙 속에는 엄청나게 좋은 박테리아가 많다는 걸 알았어요. 마이코박테리움 100K가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흙을 통해서 흙을 손으로 만지던 그 흙놀이가 좋은 거예요. 그리고 지금 교육부에서 하루 한 번 바깥놀이 이제 만들었어요. 제가 그거 만들 때 제가 TF위원회였어요. 유럽에는 숲유치원이 500개 돼요. 우리나라는 하나 있어요. 세종시 공립숲유치원. 뚜꾸바, 헌집, 죽게, 새집, 따오, 흙놀이, 그다음 땅 따먹기, 구슬치기, 공기놀이, 자치기. 우리가 어렸을 때는 흙을 갖고 그럴 때 여러분 주위에 아토피 있었는지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여러분 주위에 ADHD 있었는지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은요. 아토피, ADHD가 널렸어요. 분노 조절장애, 성격 조절장애, 못 참는 애, 끈기 없는 애, 돌덩이는 애, 욕하는 애, 약 먹는 애. 난리 났죠, 이제. 왜? 전부 우리는 친환경 움직임을 하지 않으면 이런 것은 어쩔 수 없어요. 이 우주의 법칙이다. 오후가 되자 선생님이 아이들 우리는 이렇게 했으면 완전 막 아동학대로 신고되죠. 큰일 나죠, 우리는. 여기도 아토피 없고, 있는 애들도 이렇게 하면 싹 없어진다. 그 얘기가. 그래서 어렸을 때 우리가 흙장난을 하고, 제가 그래서 흙장난을 못하면 밟기라도 해라. 그러면 손으로 못 만지면 밟기라도 해라. 그것도 안 돼요. 더럽다고. 근데 다행히 요즘 흙이 좋다는 것을 많은 부모님들이 알아서 이제 서울 목동이나 강남에서 여러분 서울에 맨발학교 시범학교 원래 4개를 한대요. 제가 그 서울에도 강의를 갔다 왔는데 이제는 정신을 좀 차려가지고 이제 그런 시범학교도 많이 하고 해요. 적당하십니다. 차라리 아이에게 흙을 먹여라. 세계적인 미생물 과학자들이 쓴 책입니다. 제가 쓴 책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스가 오고 신종플루가 오고 메르스가 오고 코로나가 왔다 갔어요.
제가 또 퀴즈 내겠습니다. 자, 코로나가 종식됐다가 칩시다. 오늘부터 이제 마스크 벗었는데.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올까요? 안 올까요? 다 온다고 하잖아요. 미생물가. 더 센 게 올까요? 약한 게 올까요? 이제 뭐가 올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 바이러스 연구한 사람 덜덜덜 떨고 있어요. 그 결국은 우리가 자식들에게 물려줄 것은 돈이 아니고 암기하는 게 아니고 면역력을 물려줘야 되는데 면역력은 키우려면 흙 근처에 얼쩡거려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흙놀이를 해라. 흙을 밟아라. 등산을 가라. 등산을 가면 흙을 어떻게 만나느냐. 신발 신고 가더라. 코로 만나요. 흙먼지가 코로 들어가요.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슬슬 마무리해야 되니까 자, 왜 친환경 움직임이 좋은가? 아이들이 좋아하는 흙장난. 혹시 해로운 세균을 걱정하시는지요? 더 건강한 아이로 키우려면 오히려 세균과 가까워져야 한다고 말하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411명의 아이들을 출생 직후부터 추적 연구한 덴마크 연구진은 천식과 같은 알레르기성 질환에 걸릴 위험이 높아진 아이들과 그렇지 않은 아이들의 차이점을 발견했습니다. 그 차이는 장내에 얼마나 다양한 세균, 즉 박테리아를 가지고 있느냐였습니다. 더 다양한 세균을 가지고 있던 아이들이 알레르기성 질환에 걸릴 위험이 낮았죠. 다양한 세균과 접촉할수록 면역계는 몸에 들어오는 수많은 물질 중 어떤 물질이 싸움의 대상인지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는 거죠. 만약 다양한 세균과 접촉하지 못하면 면역계는 위험하지 않은 물질에도 과민 반응을 하게 됩니다. 그 결과는 다양한 천식이나 세균과 아토피 접촉할 같은 경험을 알레르기 증상으로 나타나게 되죠. 그럼 엉뚱한 걸 즉 아이들이 더 다양한 세균과 접촉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줘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아이들을 자연스럽게 세균과 접촉하게 하려면 어떤 환경을 만들어줘야 할까요? 연구자들이 지목하는 키워드는 바로 먼지입니다. 흙먼지가 제일 좋아요. 아이들을 흙먼지. 세균이 숨어있는 먼지에 노출시키라는 겁니다. 지나치게 깨끗한 집보다는 적당히 지저분한 집, 이제 마음이 그리고 편안해졌죠. 털 있는 애완동물을 기르거나 취약 전 단체 생활을 할 수 있는 유치원에 보내는 게 면역력을 기르는데 큰 도움이 된다는 거죠. 최근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동물들의 먼지가 날리는 더러운 농장에서 자란 아이들에겐 천식 같은 호흡기 질환이 거의 없었습니다. 흙장난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순수한 흙 속엔 유해한 세균보다 무해한 세균이 대부분입니다. 무해한 세균 중엔 놀라운 역할을 하는 세균도 있죠. 바로 마이코박테리움 백해입니다. 흙을 통해 자연스럽게 들이마시는 세균 흙 위에서 마이코박테리움 백해는 신발 신고 놀더라. 행복 호르몬으로 그럼 이때 알려진 흙이 코로 세로토닌 들어와요. 분비를 증가시켜주고 포유류의 학습 능력을 등산이 그래서 좋은 높여준다는 거예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어린 시절 흙투성이가 되어 놀면서도 더 건강하고 행복했던 이유. 자, 그 사실 우리가 뭐 먹는 항생제들 다 흙에서 다 만듭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비밀을 잘 알아야 돼요. 제가 짧은 시간, 1시간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해드리고 싶은 강의 내용 한 3시간도 모자라지만 정말 우리 뇌교육, 도대체 뇌교육의 개념에 대해서 좀 살짝 좀 말씀을 드렸고 그 뇌를 잘 나의 뇌의 주인이 되려면 뇌 감각을 끼우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그건 움직임이고 뇌의 움직임을 가장 도와주는 건 뭐냐? 발이라는 거다. 그러면 그 발은 실내에서 움직이는 것보다 흙을 밟거나 바깥에 나가면 면역력까지 좋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한 20년 연구해서 만든 학교가 이제 맨발 학교예요. 맨발 학교고 여러분들이 뇌교육과는 뭐 직결되는 거죠. 제 책에도 보면 제가 지금 어느 출판사와 지금 책을 하나 쓰고 있는데 이제 뇌교육 이야기도 지금 많이 이제 쓰고 있습니다. 쓰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만 더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는요. 어떤 엄마가 애가 이제 유치원 다니다가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될 때
학교에 한번 가봤어요. 이렇게 어떤가 싶어가지고. 근데 이렇게 음악 운동장에서 보니까, 아유, 어떤 못된 아이가 막 친구를 때리는 애가 있어요. 예? 아유, 우리 애가 학교 오면 저런 애들하고 섞이면 큰일 나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떤 애는 또 막 친구들에게 막 모래 던지는 아이도 있고, 놀리는 아이도 있고, 발로 걷어차는 아이도 있고, 아, 이거 안 되겠다. 큰일 나겠다. 그래서 엄마가 애를 학교 안 보내고 12년 동안 집에서 공부를 강사 불러서 했다고 칩시다. 자, 그래서 국영수는 어찌어찌 해서 대학을 갔다고 칩시다. 친구를 만나본 적이 없어요. 대학은 졸업했다고 칩시다. 직장생활 될까요? 100% 불가능합니다. 100% 불가능. 대학생활도 100% 불가능. 자, 그래서 너는 엄마가 그러면 식당을 하나 차려주겠다. 차려줬어요. 지금 관리 될까요? 100% 불가능. 다양한 친구를 만나본 경험이 없어요. 우리는 12분의 친구를 만나봐야 됩니다. 그래서 12분 다 여자 짝을 만나는 것도 안 좋고, 12분 다 여선생님 만나는 것도 안 좋고, 12분 다 남선생님 만나는 것도 안 좋고, 다양한 선생님을 다양한 친구들. 그러니까 그런 친구를 만나봐야, 아, 저건 나쁜 것, 좋은 것. 그래서 사회에 나갔을 때, 아, 저건 사기꾼. 사기꾼을 처음 봐지, 어떻게. 그래서 감으로 아는 겁니다. 초콜릿 하나 딱 주고 모르면 그게 지약인 줄 모르고 먹고 사기에 딱 걸린다. 그래서 뭐냐? 그래서 이 면역계는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 몸이 갖는 면역은 생체적 면역이 있고 사회적 면역이 있어요. 사회적 면역은 다양한 친구를 만나본 경험이 있어야 되고, 생체적 면역이 뭐냐? 다양한 세균을 만나본 경험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근데 여러분들 조금 전에 그 동영상에 보셨다시피 덴마크 코펜하겐 대학에서 411명을 7년간 연구했어요. 동물 농장에서 자란 아이들, 반려견 키우는 아이들, 이런 집은 오히려 아토피, 전식, 비염 이런 게 월등히 적더라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내일 전부 동물 농장으로 다 이사 갈 겁니까? 나는 개, 고양이 싫은데 개 한 마리씩 다 키울 겁니까? 그거 안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에 또 뭐가 올지 모르는데 뭘로 나와 나 아이의 면역력을 키워줄 것이냐. 이 과학자의 흙건치에 얼쩡거려라 이 말입니다. 뭐 맨발로 안 하더라도 풀을 뽑고 꽃을 가꾸고 등산 가고. 근데 제일 좋은 것은 맨발로 등하는 게 제일 좋다. 왜? 뇌까지 다 끼워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제 그 정도로 하고 기회가 되면